자, 조선 후기 사회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네. 조선 후기에는요, 이제 사회가, 어, 조금 많이 부정부패도 많아지고 그래서, 농민의 봉기, 농민이 들고 일어나는 걸 농민 봉기라고 하거든요. 농민 봉기가 많아져요. 배경을 보면, 농민 봉기가 많아지는 배경을 보면, 일단,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요, 뭐냐면 조선 후기에 극소수의 권세가, 힘이 있는 집안, 권세가를 중심으로, 여기 잘리는구나.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되던 정치 형태를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혈연 패거리, 패거리는 뺄게. 혈연으로 이뤄진 집단의 혈연 집단 독재 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또 배경, 농민봉기 배경이 뭐냐면은 생활과 밀접한 세금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곡인데, 환곡은 뭐냐면요,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하고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기간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해요. 보릿고개는 뭐냐면은 이제 작년에 수확한 쌀을 다 먹고 이제 봄에 보리가 나야 되는데, 그 봄이지 봄. 여름에 보리가 나야 되는데 봄에 이제 보리가 날 때까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고개로 표현해서 보릿고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 너무 힘드니까 보릿고개에 곡식을 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면 수확을 다 거두면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예요. 이제 구휼 제도. 사실은 의도는 되게 좋죠. 환곡, 그치? 내가 없을 때 빌려서 일단 생명을 유지하고 나중에 추수를 해서 갚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억지로 빌려줘요. 필요 없는데도 억지로 빌려줘. 그리고 이자를 비싸게 받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점점 살기가 팍팍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난이 뭐냐면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요, 평안도 북쪽이죠. 지금의 북한 지역이에요. 평안도의 가난한 양반 출신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이제 세도 정치를 비판하는 거죠.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들의 권세, 본인들의 뭐 부귀영화를, 그 극소수가 막 그렇게 부귀영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 차별을 비판해요. 조선시대에는요, 어디를 많이 차별했냐면은 북한 지역 있죠. 한경도, 평안도 이런 지역을 많이 배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관직도 잘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뭐 못 쓴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저기로 해갖고. 근데 그래서 이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요. 하지만 결과는 관군에 진압이 되고 맙니다. 아무래도 관군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통 이렇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는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또 진주 농민 봉기. 진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남쪽에 있죠? 자, 이 진주 농민 봉기는요, 진주의 농민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봉기예요. 이때 관리에
부정부패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황곡이나 부당한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막 이러니까 이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수만 명의 농민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환해진다. 그리고 한때 이 기세가 좋아서 한때 진주성까지 점령을 해요. 자, 이 진주 농민 봉기의 의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냐? 이때 이후에 조선 후에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농민 봉기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나 이 두 봉기의 공통점,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다는 것. 또 이 이후에 중앙 관리가 파견된다는 것. 또한 얼마나 농민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농민의 요구를 일부는 받아들여줬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쭉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자, 조선 후기. 후기에 우리 사회의 이제 농민 봉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사회의 모습을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을 해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겠지. 서민이 증가를 하게 돼요. 돈이 있으면 어때?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민 문화, 발달한 서민 문화가 무엇이 있느냐? 한글 소설. 한자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겐 한글이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정, 흥부전, 우리 다 들어본 거잖아요. 장화, 홍련, 전 등 한글 소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민화. 민화는요, 화가가 누군지 몰라. 화가가 누군지 몰라. 그쵸? 일반 서민의 가정에 걸어놓는 그림이었어요. 보통 효, 충, 복 이런 거를 주제로, 소재는 해, 달, 식물, 동물 등 소재도 다양했어요. 또한 이제 이 화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제 풍속, 그 서민의 풍속을 그린 그림이에요. 서민의 일상 모습을. 이거는 전문적인 화가 그리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김홍도, 신윤복. 이름 다 들어봤죠. 또 탈춤도 많이 발달을 해요. 탈춤은요, 이제 양반을 비판하거나 부정부패한 사회의 비판 내용을 많이 담아요. 그걸 되게 해학적으로 재밌게 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서민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또한 판소리. 이거는 소리꾼과 고수, 북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는 건데, 이제 소리꾼은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줄거리를 말로 이야기로 이렇게 다 해주지도 않고 몸짓, 손짓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춘향가, 심청가,
횡보가, 뭐 적벽가, 수공가 등 판소리 12마당이 있었어요. 또 조선 후기에 또 독특한 모습은 이제 여성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의 활약. 조선시대는 원래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회였는데도 이제 조선 후기 사회가 발달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5만원. 그쵸? 신사임당이라든가 허난, 설원, 또 제주도의 상인 김만덕 등 여성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농민 봉기 중에 중요한 거 2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서민문화, 조선 후기에는 서민문화가 발달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다. 그 중에 그 서민문화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